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무너진 것은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핵심 이유는 바로 검찰입니다. 검찰이 자기들이 할 일은 아예 하지 않고 그렇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또 엄청나게 열심히 했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달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검찰 개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8월 26일에 검찰 개혁 최종안이 나온다고 합니다. 26일. 예, 그런데 그 전에 살짝 KBS를 통해서 공개가 됐어요. 그 안이. 예. 관련한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눠보고 특검 얘기로 넘어가고자 귀한 손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김용민 의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검찰 뵙겠습니다. 개혁의 명운을 걸고 있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얘기부터 좀 다뤄볼까 하는데 일단 26일에 이제 최종안 나오는 건 맞아요? 저도 그냥 기사 보고 알고 있고요. 제가 네. 그 검찰개혁 특위에는 지금 합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민영배 특위위원장께서 26일까지 하겠다라고 발표한 것 같고 네. 사실 저도 요청은 했습니다. 법사위에서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네. 법사위 논의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달 말 전에는 최종안이 나오고 발의를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요청을 좀 드려놨죠. 근데 이게 그 언론 보도에 이게 다 이제 나와 버렸는데 네. 그 내용이 뭐 사실관계와 좀 부합하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짧게 좀 한번 다루고 가도 됩니까? 네네 아니 그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는 이제 과거에 검찰개혁 TF가 원내에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TF 단장으로 거기 있었고 계셨잖아요. 비공개 회의를 했죠. 계속 네. 논의했던 안이 지금 이제 보도가 된 것으로는 알려져 있는데 네. 뭐 내용을 보니까 좀 틀린 부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뭐 그래도 어쨌든간 이게 그 외부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신데 네. 지금 특위에서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또 빠르게 논의를 할 것 같으니 네. 믿고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민영배 특위위원장이 굉장히 억울해하시더라고요. 왜요? 아니 나 유출한 거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공격하나 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네. 민영배 특위위원장에게 좀 여러분들이 많이 힘을 실어주시고 네. 좋은 안을 만들 수 있게 네. 응원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민영배 의원이 저를 또 워낙 좋아해요. 네. 예. 그리고 사실 민영배 의원이 왜 좋아하는데요? 왜 좋아하는? 나도 모르겠어. 아니 뭐 다 좋아하시죠. 다 좋아하는데. 그리고 민영배 의원이 이 검찰 개혁을 저랑 지난 초선 때부터 같이 해왔던 그러니까요. 분이에요. 예. 그래서 검찰 개혁 때 지난번에 탈당까지 하셨던 분이고 이번 검찰 개혁 4법 발의할 때에도 중수청법을 대표 발의한 분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꾸준히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네. 믿고 개혁안을 맡겨도 될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바탕으로 그냥 디테일한 것까지는 그러면 오늘 뭐 네. 말씀 안 하셔도 되고 큰 그림만 잠깐 좀 네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번에 그 KBS를 통해서 공개된 부분인데 지금 현재 검찰 같은 경우에는 수사, 기소 다 할 수 있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수사권은 따로 떼가지고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떼서 이게 과연 법무부 밑으로 들어갈 것이냐 행안부 밑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관전 포인트였거든요. 네. 그런데 행안부 밑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에서 담당하는데 법무부 밑으로 들어간다. 이게 우리가 근데 뭐 많이 다뤘던 그러니까. 내용이긴 한데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이 법무부 밑으로 가느냐 행안부 밑으로 가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관심 포인트였거든요. 또 하나의 관심 포인트가 뭐였냐? 공소청은 이제 기소만 하고 공소 유지만 하는 곳인데 네.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느냐? 보완. 요거 굉장히 우리가 맞아. 또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KBS 보도상으로는 보완 수사권 아예 주지 않는다. 요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요게 보안 수사가 하게 되면은 좀 장난칠 가능성이- 여지가 아주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맞아요. 좀 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자, 하실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미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해 놓은 그 법 내용 그대로입니다.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중수청을 행안부로 둔다는 것도 이미 발의한 법의 내용이고
그다음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중수청을 행안부에 둔다라는 것으로 대통령께 보고한다라는 보도까지 이미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새로운 것은 아니고 이미 확인된 것이고 저도 이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수사위원회가 사실은 이제 뜨거운 쟁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는데 국가수사위원회 법이 지금 나와 있는 것에 비해서 권한을 좀 줄여서 국가수사위원회가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하면서 수사권이 여러 개로 분산되니까 네. 이런 것들을 조정하거나 뭐 인권 침해와 관련된 민원들이 들어올 때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 역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논의들이 있었죠. 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마치 이제 최종안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긴 했는데 일단은 내용이 하나가 틀린 게 있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니까 명확하게 틀린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저게 최종안이 되기가 좀 어렵다는 게 네. 당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총에 보고를 하고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수정을 할 겁니다. 어떤 안이 됐든 8월 26일 날 민영배 의원이 말씀하시는 최종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 역시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당론으로 결정된 최종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민주당의 당론법이 결정된 건 아닙니다. 네네. 그 내부의 논의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가 명확하게 좀 틀린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보도를 보니까 보안 수사 요구권을 폐지한다라고 보도가 돼. 네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보안 수사 요구권 폐지. 예, 그게 틀렸습니다. 이 틀렸어요? 방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게 맞아요. 이 두 가지가 지금 헷갈리시는 것 같고 언론인들도 막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네네네네. 보안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걸 폐지한다는 것이고요. 이거 더 수사해봐야 될 것 같아 하면 그걸 검찰이 직접 수사할 거냐 아니면 수사기관에게 이걸 수사해봐라 요구할 것이냐 이 차이인데 오케이. 보안 수사하는 직접 수사는 폐지하는 게 맞고 네. 경찰이나 수사기관에게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이게 없으면 안 되죠. 맞아. 예. 왜냐면 경찰이 뭉갤 수도 있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보안 수사 요구권은 반드시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보도 내용은 보안 수사 요구권을 폐지한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된 것 같아서 이 내용이 잘못 들어간 것 같다라는 지적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거 종편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시겠네. 이따 제가 가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똑바로 널 취재하시라.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냐 행안부에 두느냐입니다. 이게 뜨거운 네. 감자예요. 맞습니다. 저는 법무부에는 절대 둬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게 행안부에 두건 아니면 다른 데 두건 그것까지는 다 수용 가능한데 네. 법무부에 두는 것을 반대하는 그건 왜 입장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네. 이게 수사 기소를 분리해서 기껏 검찰의 수사권을 없앤다라고 했는데 중수청이 법무부에 있으면 이 검사들끼리 서로 소통하면서 법무부 내에도 다 검사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 검사들 사이에 서로 소통하면서 사실상 하나의 기관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니 원래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건 특수부에서 수사하는 것인데 이거 수사기소 분리한다라고 해서 중수청을 만들어주면 수사기소를 분리한 것 같지만 사실은 특수부를 특수청으로 승격시켜주는 그러네.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법무부에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자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미국의 FBI를 상정해 놓고 보면 이게 한국형 FBI라고 우리가 얘기도 하기도 하니까 미국의 FBI는 법무부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수사는 법무부에서 관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주장하는데 미국과 우리의 사례가 다릅니다. 출발점이 달라요. 네. 우리는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하나로 가지고 있어서 그동안 이렇게 많은 나쁜 짓을 했고 그렇습니다. 정치에 개입해 왔고 네. 이런 나쁜 짓들을 해왔는데 이것을 끊어내기 위한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수사와 기소가 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게 지금은 최우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무부에 절대 두면 안 되는 것이 출발점인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요. 검찰이 수사 기소권 가지고 장난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수사권을 가진 특수한 수사권을 가진 FBI를 법무부에 두고 검사와 융합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도 해라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수사기소 분리가 완전히 정착되고 중수청과 검찰이 교류가 완전히 끊겨서 서로 다른 조직이 되고 법무부에 검사가 아무도 없고 앞으로 법무부 장관도 검사가 되지 않는 이 정도의 상황이 오면 네. 그때 중수청이 법무부에 있는 것도 고려해 볼 수 논의해 볼 수 있죠. 있다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절대 아니다. 그렇습니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종편 가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들으셨죠? 한번 시나리오를 해볼까요? 참겠습니다. 네, 갈 길이 갔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논의가 어디서 나오냐? 이게 검찰이 주장한 논리입니다. 아 법무부 밑에 둬야 된다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하면 안 돼. 절대 하면 안 돼요. 검찰은 이 검찰이 만든 논리예요. 검찰은 법무부에 중수청을 두는 게 자기들이 최악의 상황에서 만든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렇지. 왜냐하면 여전히 그 권한을 유지하게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절대 법무부에 두면 아 안 돼요. 오히려 진짜로 검찰이 원하는 거예요. 더 커질 수 있겠네. 특수부만 떼가지고 특수청으로 습격시키는 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뻔했어. 부에서 청으로 야 큰일 날 뻔했어. 이거는 뭐 행안부의 밑에다 두는 게 정답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법무부 밑에만큼은 절대 둬선 안 된다. 요거 맞습니다. 딱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자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요거 하나만 좀 제가 민원 넣어보겠습니다. 재판을 지금 지연하고 있는 지기현이 지금 또 워라벨 휴가 즐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 휴가가? 2주입니다. 네. 2주. 그리고 룸살롱 지기현에 대한 감사를 지연하는 조희대. 와 이렇게 이 사람이 원래 성격 되게 급했거든. 그러니까요. 이재명 앞에만 서면 성격 급하고 지기현 앞에만 서면은 성격이 아주 그냥 느긋해집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질문이에요? 아니 진짜 나는 너무 스트레스야. 왜 이 얘기가 안 나와? 빨리 많이 나와야 네. 돼. 일단 제가 대법원장이 되는 길이 빠를 것 같습니다만 일단 확인을 했는데 네. 공수처의 수사를 좀 기다려보고 싶다라는 공수처.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직연 룸사롱 관련해서요? 네, 왜냐하면 자기들의 조사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니 공수처 수사 결과와 자기들의 감찰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보다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고 싶다라는 게 법원 행정처장의 법사위에서 나와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정도도 판단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입니까? 욕먹기 싫다는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저는 그래서 이게 어이없네. 민주당이 강하게 나가야 돼요. 강하게 가야 돼. 그래서 저는 지기현 넘어서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시절에 현재도 대법원장이죠. 그때 이재명 당대표 대선 후보에 대한 그 공직선거법 네. 파기환송심을 그렇게 이상하게 했던 것에 네.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네. 해서 국정조사안까지 이미 내놓은 상태잖아요. 네. 국정조사를 좀 빠르게 진행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재판권 함부로 남용하는 것을 이제는 용납하면 안 된다고. 용납하면 안 돼요. 국민주권이 사법부에는 지금 통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이 사법부를 감시한다라는 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국정조사부터 시작하고 네. 국정조사에서 문제가 있으면 조희대 탄핵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특검법도 발의해 놓은 상태이니 특검법 통과시켜서 특검으로 대법원도 수사해야죠. 네. 네. 그 절차를 이제 민주당에서 좀 빠르게 밟아갈 수 있도록 민주당 꼭 지도부를 겁먹지 마시고 잘 설득해 주십시오. 저는 설득하겠습니다. 아니 저 의원님. 네. 아까 그 검찰 개혁 관련해서 KBS가 보도했잖아요. 네. 그 보도한 KBS 유튜브 들어가 보잖아요. 그 댓글에 다 뭐가 달린지 압니까? 사법 개혁도 절실합니다. 한번 봐봐요. 네. 예, 한번 보라고. 다른 것도 아니고 KBS 유튜브인데도 그 얘기가 엄청 많아요 지금. 맞습니다. 사법개혁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죠. 네. 그래서 검찰개혁을 9월 중에 끝내고 곧바로 사법개혁에 들어가야 되고요. 언론개혁도 곧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올해 안에 중요한 개혁, 그러니까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큰 얼개는 올해 안에 다 끝내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판단 아까 지금 최욱 씨가 지적했던 것처럼 사실 자체적인 징계하고 처벌은 다른 거예요. 네. 수사관에서 수사하는 거 다 쳐다보고 그거 결과 나오면 징계하겠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네. 징계는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징계하고 네. 그리고 나중에 또 처벌은 처벌대로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기다리겠다는 대부분의 생각은 말이 안 되는 주장 아닙니까 이거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해요?
다 개혁을 해야지. 그래서 정청래 지금 대표가 그러잖아. 세 개의 개혁을 얘기했잖아요.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 네. 사법개혁 거기 들어있어요. 아, 너무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죠. 근데 왜 박찬대 밀었어? 내가 이 사람이 농담. 어차피 원팀이야. 하나야. 내가 원팀이야. 언제 이 사람이 지금 원팀. 저는 정청래를 박찬대 좋아합니다. 네, 원팀. 제가 동기입니다. 제가. 재미로 한 겁니다, 저. 네. 네.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나를 보내려고 하네 아주 그냥. 아니 뭘 그런다고 날아가면은 그게 그 뭐 북한이지. 그렇지. 예. 정청래 대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그건 좀 날아갈 거 없잖아요. 아, 뭐 당직자도 아닌데 무슨 날아갈 게 있어. 그냥 최진봉이 날씬하는구나. 하지만 그 대표님 저는 아닙니다. 네, 달리 생각을 해주세요. 정청래 하나예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